자, 이번 시간에는 10장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단원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묻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방정식은 근을 구하는 것이고요. 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는 것이고요. 2차 함수라는 것은 그래프를 그리는 개념입니다.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2차 방정식의 근과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이 같다라는 걸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결론부터 여기서 간단하게 적고 가자. 결론부터 간단하게 적으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정식의 근이라고 합니다.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 개념이냐면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예요. 자, 여기서 방정식의 근이라는 게 뭐냐면 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이에요. 그건 그대로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수, 2차 함수로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요. x축의 교점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그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 x에 관한 방정식의 근이고요. 뭐 우리는 y값도 구할 수 있어요. 그 y값은 함수 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 먼저 알고 공부를 하면 방향이 어렵지 않게 잡힐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2차 함수와 2차 함수 그래프와 판별식인데 이건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판별식은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이상하다. 그지? 판별식이라는 것은 방정식의 근의 개수인데 왜 갑자기 그래프에 나올까? 자, 근의 개수를 구하는 게 판별식이거든요. 근데 2차 함수랑 뭔 상관이지? 2차 함수는 방정식이 아닌데? 그래, 만약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의 교점을 우리가 구할 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의 교점을 구할 때 판별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정식으로 풀어도 되고 그래프로도 풀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한다면 방정식으로 표현했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대경보다 크다. x축에 접한다. 접점, 중근, d가 0이다. x축과 만나지 않는다. 방정식의 실근이 없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입니다.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이 x축과의 교점을 우리가 그리지 않고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판별식 t, b의 제곱 마이너스 4c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이 t가 판별식인데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근의 공식에서 나온 거예요. 이 판별식은 근의 공식에서 나온 겁니다. 근의 공식을 열심히 쓰다 보면 루트 안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있죠. 그게 완전 제곱식 꿀, 그게 0보다 크면 무리수가 되는 거잖아요. 무리수. 그죠? 0보다 작으면 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트 안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얘가 실근인지 중근인지 허근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 해가지고 판별식이라 쓴 겁니다. 자, d가 0이면 접한다. d가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허근을 갖는다. 허근이란 얘기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x축과의 교점 두 군데
D가 0이면 중근, 그 다음에 만나지 않으면 허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의 그래프로도 풀 수 있고, 반대로 2차 함수의 그래프 문제를 2차 방정식으로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판별식입니다. 간단해요. 2차 함수의 그래프에 여기 x절편이라고 했는데, 이 x절편은 x축과의 교점 x좌표죠. 이게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메모해 주세요. x절편이라는 건 뭐냐면 equal x축과의 교점 의 x좌표예요. 좀 길죠? 그게 바로 x절편입니다. 그러니까 x절편이라는 뜻은 x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데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를 x절편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판별식의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즉 판별식을 이용해서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 d가 0이면 접하고 d가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이런 거를 그래프의 개형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나중에 서로 다른 두 점 뭐 이런 거, 한 점 만나지 않는다, 이거를 우리는 위치 관계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단원에서 그래프와 x축과의 위치 관계, 또는 그래프와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판별식을 이용해서 구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해보죠. 보기 1번을 보면 2차 함수가 주어졌어요. 그래프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자, 그럼 여기서 원래는 이 2차 함수를 판별식을 이용한다는 게 뭐냐면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요 2차 함수를 x의 제곱 마이너스 2k x 플러스 8k 마이너스 15 이퀄 0이라고 방정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함수를 이퀄 0으로 방정식으로 만든 다음에 판별식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쉽죠. x의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를 사용해서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 이 세 개의 조건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부등식으로 나타나겠죠. 자, 보기 2번을 볼게요. 자, 여기서도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하도록. 여기서도 실수 k값에 관계없이 라는 것은 뭐냐면 k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개념이 되겠죠. k에 관한 항등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k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k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거를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그래프 사이의 관계인데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d가 0보다 크네? 그러면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예요. 물론 a 값에 따라서 최고차항의 개수 a 값이 양수일 때는 아래로 불러기고요. 음수면 위로 불러기겠죠. 그거는 이제 a의 부호를 가지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d가 0이야. 그러면 접한다라는 거 할 수 있죠. 중근입니다. 그리고 d가 0보다 작아. 혹은 실근을 만나지 않네요. 자, 그건 x축과 만나지 않는 건데 이것도 알아야지 돼. 우리가 x축이라 하잖아요. 그죠? 자, 이걸 x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사실은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이 축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실수축이라 부릅니다. 실수축. 이 직선 위의 모든 점을 실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실수는
이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수축이에요. 그런데 그래프가 실수축과 만남이 없죠? 그래서 얘는 실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근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필수예제 10-1번을 볼게요. 저기에 세 포물선이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밑줄 그어볼까요? 세 포물선 중 하나만 X축에 만난다. 하나만 X축에 만난다. 일단은 X축과의 교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X축과의 교점이라는 얘기는 판별식을 이용한다 라고 떠올려야 됩니다. 이거는 판별식이네요. 그죠? 교점이 있다, 교점의 개수 이런 얘기가 나오면 판별식입니다.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을 때 X축과 만난다, D가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만난다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점 AND 또는 서로 다른 두 점과 한 점이 접할 때죠. 그러니까 D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 만나지 않는다, D가 0보다 작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개의 포물선에 대해서 각각 판별식을 구해봐야 되겠죠. 세 개나 되니까 이런 것도 알아둬요. 첫 번째를 D1, 두 번째를 D2, 세 번째를 D3라 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죠? D3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 개 중에 하나는, 그지? 세 개 중에 적어도 하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세 개 중에 하나? 그럼 세 개 중에 뭐지? 세 개 모두 만족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고, 그죠? 그 중에 세 개 중에 두 개가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중 X축과 만난다. 하나만 X축과 만난다. 요거는 뭐냐면 반드시 수직선에서 풀어야 돼요. 자, 세 개의 부등식을 구한 다음에 수직선 위에 나타나고요. 오직 하나의 영역만 해당되는 것. 여기서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나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데 영역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0보다 크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영역을 찾는데 수직선을 이용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부등식이 두 개 이상일 때는 반드시 수직선 위에 그림을 그리고 영역을 표현한 다음에 문제를 풉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적어도 하나라고 한다면 포물선 중 적어도 하나, 이건 이제 더 어려운 문제예요. 별표 적어도 하나. 그러면 세 개의 부등식 중에 하나를 만족하거나 또는 두 개를 만족하거나 또는 세 개를 만족하면 되지요. 그죠? 자, 그러면 세 개의 전체 영역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적어도 하나라는 말은 뭐냐면 세 개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 두 개, 세 개 다.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이 되는 거예요. 이때도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움이 많이 돼요. 자, 그러면 10-1번을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자. 먼저 문제 설명을 해줄게요. 두 포물선이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자, 두 포물선 중 하나만 X축과 만난다. 아까는 세 개였는데 겨우 두 개로 줄었죠. 쉬운 문제예요. 그러면 만난다, X축과 만난다. 오, 판별식이네요 라고 떠올려야 됩니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한 포물선은 X축에 접하고 다른 포물선은 만나지 않는다. 이런 문제도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어려운 문제입니다. 둘 중에 어떤 포물선이 X축에 접하고 어떤 포물선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또는이죠. 또는. 그죠? 또는 자, 먼저 1번을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10-1번을 볼게요. 먼저 하나만 x축에 접한다 라고 했을 때 일단은 우리는 판별식을 이용한다는 방향을 먼저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 두 번째 판별식을 각각 구해야 됩니다. 편의상 첫 번째 판별식을 D1이라고 하면요, D1은 K-3의 제곱 마이너스 4K의 4K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거를 이제 전개하는 거예요. 전개하면, 자, 여기서는 K의 제곱 마이너스 6K인데 플러스 10K가 마이너스 6K 10K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9가 됩니다. 요거 인수분해 된다. 그지? K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자, 두 번째를 D2로 할 건데, 이때는 X의 개수가 짝수죠. 이 K니까. 그래서 이때는 4분의 D2라고 하자. 그럼 얘는 K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3K가 됩니다. 얘는 좀 인수분해하기 쉽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 값은 K로 묶어주면 K 마이너스 3. 일단은 이렇게 판별식을 구하는 거야. 자, 그리고 하나만 X축에 접한다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해요. 두 가지 경우. 자, 첫 번째 1번은 뭐냐면 1번 D1이 접할 수도 있죠.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D1이 만나고 그 다음에 D2가 만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D1이 0보다 크거나 같고 AND 그리고 4분의 D2를 구했는데 얘는 0보다 작은 경우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는 4분의 D2가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가. 그러면 앞에 D1은 만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D1은 0보다 작고 AND 그리고 4분의 D2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D1이 0보다 크거나 같고 D2가 0보다 작은 범위를 이제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D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구하면 K 값은 1보다 작거나 같고 AND 그 다음에 K 값은 9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죠?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4분의 D2가 0보다 작다니까 K의 범위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이거를 그리는 거야. 이거를 수직선 위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자를 대고 수직선을 그립니다. 자, 수직선을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숫자를 많이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0, 1, 3, 9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로 지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순서대로 0, 1, 3, 9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범위는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속이 꽉 찬 동그라미를 1과 9에 대주고요. 0과 3은 속이 빈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영역을 표현하면 돼요. 자, 범위를 이렇게 하나, 둘, 자, 그리고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0과 3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AND 둘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빗금을 이렇게 치면 됩니다. 그러면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K 범위는 따라서 K 범위는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D가 0보다 작고 4분의 D2가 0보다 크거나 같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먼저 계산해 줘 보는 거예요. 그러면 K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두 번째는 K가 작은 값보다 작고 큰 값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다가 자, 수직선 위에 나타냅니다. 자, 이때도 뭐 자를 대고 줄을 재면 길이를 재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순서대로 0, 1,
3, 9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과 9는 꽉 찬 동그라미를 해야 되겠고요. 지금 반대로 했나요? 반대로 했네. 미안합니다. 자, 여기서 뭐가 반대냐면 D가 0보다 작다인데 여기에 1보다 크거나 9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빨간색으로 고칠게요. 1보다 크고 9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9를 쓰고요. 자, 그러면 1과 9는 속이 빈 동그라미로 하고 그 다음에 0과 3은 속이 꽉 찬 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나타내면 돼요. 자, 여기서 1과 9 사이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자, 3보다 크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공통 범위를 찾으면 됩니다. 자, 공통 범위는 3보다 크나 같고 9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K의 범위는 따라서 3보다 크나 같고 9보다 작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번을 볼게요. 하나는 X축에 접하고 다른 하나는 X축에 접하지 않는다 라는 건데요. X축에 접한다 라는 표현은 뭐냐면 D가 0보다 작다, D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이고 만나지 않는다 라는 건 D가 0보다 X축에 접하고는 D가 0이다 라는 것이고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D가 0보다 작답니다. 자, 그럼 판별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D가 0이다, D가 0보다 작다. 자, 그런데 두 개 중에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1번, 2번으로 나눠야 돼요. 첫 번째는 D1이 0이고 콤마 엔드 4분의 D2가 0보다 작은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2번은 4분의 D2를 먼저 쓰자. 4분의 D2가 0이고요. and D1이 0보다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2차 방정식과 2차 부등식을 풀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D1이 0이면 K값은 1 또는 9인데 두 번째 부등식을 만족해야 돼요. K 범위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K 값이 1인 경우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는 4분의 D가 0입니다. 그러면 K 값이 0이거나 3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D1이 0보다 작다는 K 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다요. 그렇다면 이 두 번째를 만족하는 것은 뭐냐면 3이네요. 3. 그래서 K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1과 3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필수 예제 10-2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에 주어졌습니다. x축과 아래로 볼록하면서 마이너스 1과 3가 만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fx equal k의 두 근의 합을 구하랍니다. 여기서 fx equal k, 단 k는 양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fx equal k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는 두 개의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가로선을 긋고요. y는 fx가 있죠. 그 다음에 이 가로선은 y는 k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fx equal k라는 의미는 뭐냐면 두 함수의 교점이에요. 두 함수 y는 fx 그 다음에 y는 k의 교점을 말하는 거예요. 교점의 x좌표인데 좀 칸이 좁아요. 자, 이걸 메모해 주세요. fx equal k라는 의미는 요거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해. fx equal k라는 의미는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이에요. y는 fx 그리고 y는 k의 교점을 말합니다. 교점의 정확하게 x좌표, 교점의 x좌표를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개념을 알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먼저 밑에 정석 부분을 보면 이차함수 표준형으로 주어졌네요.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q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x는 p라는 것이, 자, 여기서 우리 표준형에서 기억나나요? 표준형을 우리가 배웠을 때, 자, 여기다 약간 메모 좀 해볼게요. y는, 아이고, 너무 두껍다. 자,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에서 우리가 이걸 표준형이라 부르는데, 이 표준형에서 2차 함수의 그래프 또는 포물선의 핵심 개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 핵심 개념 뭐냐면 바로 두 개예요. 첫 번째가 꼭지점이에요. 꼭지점의 좌표입니다. 꼭지점의 좌표는 p, q예요. 두 번째가 바로 대칭축입니다. 대칭축은 x는 p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칭축은 정확하게 포물선을 반을 가르고 있죠. 그죠? 이 p라는 값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자, 이걸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런 의미를 가져요. 여기에 x축이 있는 겁니다. x축이 있어요. 그리고 포물선이 있겠죠. 자, 포물선의 그래프가 이렇게 x축과 만난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대칭축은 뭐냐면 이 포물선의 정확하게 반을 가르는 거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반을 가르는 거예요. 그죠? 자, 요 교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P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방정식이 x는 p가 되는데요.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때 p라는 값은 정확하게 두근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 됩니다. 자, 포물선에서 두 근을 알파 베타로 했을 때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 바로 대칭축의 x좌표 p가 되는 거예요. 이걸 그래프를 잘 그려놔 주세요.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번을 볼까요? 1번. fx k라고 했습니다. 자, fx k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입니다.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 알파 베타는 뭐냐면 y는 fx와 그리고 직선 y는 k의 교점의 x좌표예요. 자, 그걸 별표해 주세요. 자, 별표하고요. 자,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fx k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y는 fx와 y는 k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라는 얘기예요. 알파 베타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축의 방정식을 x는 p라 놓으면 일단 p는 두 개의 교점
두 근이 주어졌으니까 마이너스 1과 3의 딱 중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P는 1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대칭축은 교점, 그러니까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 알파 베타의 중점이기도 합니다. 대칭축은 하나니까. 그죠? 대칭축은 하나니까 알파 베타의 중점 또한 대칭축의 x좌표예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대칭축의 의미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이런 거 굉장히 어려워하죠. 밑줄 그어놓고 별표도 해놔요. x가 들어갈 자리에 2x 플러스 1이 들어갔네? 불편하죠. 불편한 게 당연한 거예요. 불편하면 편하게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 편하게 만들어요? 2x 플러스 1을 t라고 치환하면 됩니다. t라고 치환하면 얘가 ft가 되겠죠. 그럼 이제 편해집니다. ft는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자. 자, 여기서 불편했던 2x 플러스 1을 t라고 놓으면 이에요. 그러면 ft는 0이 되겠죠. t에 관한 방정식이 되는데 ft 이퀄 0의 두 근이 자 보자. 위의 조건에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인데요. 자, 여기서 보세요. y는 fx의 교점이,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1과 3이죠.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요 그래프에서 교점이 마이너스 1과 3이란 얘기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fx 이퀄 0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x 대신에 만약에 t를 쓴다면 어떨까요? ft 이퀄 0의 두 근. 이 두 근도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두 근도 마이너스 1과 3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ft 이퀄 0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인 거 알겠죠? 그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t는 마이너스 1 또는 3인데 방금 전에 우리가 t를 2x 플러스 1로 치환했으니까 2x 플러스 1 이퀄 마이너스 1 또는 2x 플러스 1, 3 간단한 1차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유제 10-2번을 보도록 하자. 2차 함수 y는 fx 그래프가 두 교점 마이너스 4,0과 1,0을 지나고 위로 볼록하답니다. 그러면 최고 차항의 계수는 음수란 얘기예요. 자, 이때 1번은 방정식 fx 이퀄 마이너스의 두 근의 합. 그 다음에 2번은 f의 3x 마이너스 1,0의 두 근의 절대값이야. 자, 위에 예제의 풀이를 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풀어보세요. 10-2번에 1번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y는 fx가 마이너스 4,0과 1,0을 지난다고 하기 때문에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4,1이고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럴 때 fx 이퀄 마이너스 2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번 해보세요.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그래프의 의미가 어떻다라고 했죠? 아까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가 있는 거예요. 의 교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y는 fx가 그려져 있다면 y는 마이너스 2를 또 그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를 그려요. 자, 마이너스 2 x축 아래에 있겠죠. y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럼 두 근의 합을 구하라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뭘 이용하는 거냐면 바로 대칭축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대칭축을 그어볼까요? 자, 꼭지점에서 내려오는 이런 선을 그릴 수 있는데, 꼭지점에서 내려오는 이런 선을 그릴 수 있죠? 이게 바로 대칭축이 되는 거예요. 맞죠? 대칭축입니다. 자, 이 값은 그리고 x는 p라고 놔보세요. 자, 그러면 p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p는 두 근 마이너스 4와 여기가 p인데 마이너스 4와 1의 중점이 되기 때문에 p는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요. 근데 그 점은 지금 fx와 마이너스 2의 교점 또한 마찬가지죠. 이 교점을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점을 알파, 그 다음에 베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알파와 베타의 중점도 p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퀄 p예요. 근데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죠.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양변에 1을 곱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2번을 볼게요. 마찬가지로 3x 마이너스 1을 t라고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3x 마이너스 1을 t라 하면 이렇게 적어보세요. 하면 ft 이퀄 0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fx 이퀄 0의 두 근이 마이너스 4와 1이잖아요. ft 이퀄 0도 마찬가지예요. 의 두 근은 마이너스 4와 1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이라는 거는 t의 값이잖아. 그지? t의 값이 t가 마이너스 4고 t가 1이라는 거니까, 근데 그 t가 3x 마이너스 1이잖아요. 3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4인 경우 3x 마이너스 1이 1인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3x는 마이너스 3, 3x는 2가 되겠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x는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절대값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2, 그러면 1 더하기 3분의 2가 되겠고, 답은 3분의 5가 됩니다.